지금 이 집에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야? 저는 55 김영애입니다. 딸의 산후조리를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위도 딸도 처음엔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 사람은 그날 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고마움이 사라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숨소리처럼 조용히. 그리고 그게 사라진 걸 가장 나중에 알아채는 사람은 늘 가장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55입니다. 무릎 안쪽에 늘 묵직한 게 걸려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짚어야 하는 나이가 됐어요.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게 이미 3년 전이었지만 저는 그걸 병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무릎이 좀 뻐근한 거지,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식탁 한켠에는 노란 머그컵이 하나 있었어요. 딸 다영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쓰던 거라 손잡이에 잔금이 하나 가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영이가 집에 올 때마다 그 컵에 커피를 내줬고 다영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엄마 커피가 제일 맛있어 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게 낙이었어요.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사위는 대기업 기획팀 소속이었어요. 말이 적고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처음엔 그게 수줍음인 줄 알았어요. 인사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딸을 아끼는 건 눈에 보였으니까요. 딸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미역국을 셋솥이나 끓였어요. 아이 내음이 나는 아파트에 앉아서 딸의 젖먹이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쓸모 있는 엄마구나. 그 생각이 좋았어요. 산후조리 기간이 끝났어요. 딸이 집으로 돌아가고 사위도 따라가는 게 맞는 순서였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처음엔 사위가 퇴근 후 처가인 저희 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딸이 아직 몸이 약하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엔 저녁뿐 아니라 아침도 먹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의 와이셔츠 두 벌이 저희 집 세탁기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딸은 새벽에 수유를 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엄마, 오늘 청국장은 너무 짜지 않게 해줘. 엄마, 아이 목욕 오늘도 같이 봐줄 수 있어? 엄마, 그 사람 출장 갔다 왔는데 고기 한번 구워줄 수 있어? 딸의 말투에서 부탁이 사라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눈치채면서도 애가 힘든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두드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제 남편은 올해 58이에요. 정수기 회사 영업직으로 30년을 일해온 사람이라 집에서 말이 별로 없어요. 불만을 밖으로 내는 방식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TV를 켜놓고 그냥 잠드는 게 남편의 생활이었어요. 남편은 사위가 밥을 먹고 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혼자 숟가락을 드는 시간이 늘어나는 제 뒷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말이 없었어요.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당신 무릎 요즘 어때? 어느 날 저녁 딸 부부가 돌아간 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싱크대에 기대는 걸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게 또 남편의 방식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사위가 자기 어머니 즉 사돈댁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명절에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려다 물 한 잔을 가져오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사위와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웃음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여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처가가 최고야. 진짜로. 사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게. 우리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딸이 대꾸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당분간 이대로 살면 안 되나? 집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해야 하잖아. 사위의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는 말도 당연히 안 된다는 말도 그냥 또 웃었어요. 저는 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복도에 서서 손을 벽에 짚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그래서 폭발했겠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그게 제가 저 자신한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로부터 열흘 후였어요. 저는 시래기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무릎이 특히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딸이 오늘 저녁은 국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냄비를 들고 상을 차리다가 발이 걸렸어요. 아니,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쨍그랑.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짚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팔목까지 튀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들린 건 딸의 목소리였어요. 어머, 내 옷에 튀었잖아. 딸이 얼른 일어나서 휴지를 가져왔어요. 딸의 옷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딸한테요. 그 장면을 제가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보고 있을 때 주방 입구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사위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가 머쓱하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집에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나도 30년을 영업직으로 다니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어. 그래도 집에 오면 다리 펴고 누울 곳이 있었어. 그런데 네 엄마는 무릎이 안 좋은 몸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손주 보고 밥하고 그 일을 다 했어. 그게 안 보여? 사위는 말이 없었어요. 나도 오래 참았어. 처가 살이 하는 것처럼 눌러앉아서 장모밥 빌어먹는 거 당연하게 아는 게 오래 못마땅했어. 딸이 아빠하고 불렀어요. 남편은 딸을 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 엄마가 쓸모 있을 때만 엄마야? 저는 팔목을 수건으로 누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나중에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화를 낸 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말을 못 해온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낸 것 같다고. 그게 고마웠다고. 딸 부부는 일주일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사 나가는 날 딸은 현관 앞에 서서 오래 머물렀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못하고 결국 엄마 몸 잘 챙겨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래 했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예전에 어떤 긴 인사보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위가 혼자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양손 가득이었어요. 제가 저녁할게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사위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부엌으로 갔어요. 칼질이 서툴렀고 마늘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국은 간이 짰어요.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나서 사위가 앉으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끼니를 챙기는 게 당연했어요.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처가에 오면 밥이 있고 따뜻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건데.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정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다정함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모르는 것. 그게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엔 마늘 좀 덜 넣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위가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제가 처음 본 사위의 민낯 같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요즘 오전에 공원을 걸어요. 무릎 때문에 의사가 권한 거지만 해보니까 좋았어요. 혼자 걷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걸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깨달은 것들 중 하나였어요. 딸은 이제 전화를 할 때 엄마 뭐 해? 를 먼저 물어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많이 달라요. 부탁 전에 엄마가 사람이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말이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녁을 먹고 나서 가끔 나가서 좀 걸을까 하고 먼저 말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아요. 어느 날 저는 싱크대 위쪽 선반에 올려뒀던 노란 머그컵을 꺼냈어요. 국그릇이 쏟아지던 날 이후로 그 자리에 두지 않았었는데 닦아서 식탁 한켠에 다시 올려놨어요. 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잡이에 잠금이 가 있는 채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사랑도 있고 습관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습관이 사랑을 흉내내다가 어느 순간 그걸 대신해버리기도 하죠. 제 이야기는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걸 55살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쓸모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서 소중한 사람.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가만히 들려드릴게요. 그때 또 만나요.